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저번 시간에 알쓸맥잡 멤버들과 좀 수다를 떤 시간 가졌고 다시 원래 포맷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맥주 뉴스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 사전 빨리 뛰어야죠. 지금 피 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상반기 안에는 맥주 사전을 다 책거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노래는 누자베스, 안전히 누자베스만 들으려고 해요. 첫 번째 곡은 Words and Rhapsody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Loop 파트 3 듣고 오겠습니다. 맥주 뉴스 일단 재밌는 기사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돈 없는데 술이라도 줄이자. 지난달 위스키 맥주 수입이 급감했다고 하네요. 와인까지 급감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위스키 등 중류 수입이 20에서 30%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맥주도 역시 줄었고 와인도 역시 줄었습니다. 맥주 수입량도 같은 기간 19,924톤에서 14,095톤으로 28% 정도 줄었고 와인도 한 20% 정도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약간 계절 요인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여름이 지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건 모르지만 조금 그 대형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수입 물량 개런티가 보통 있습니다. 그 개런티 물량을 이제 언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긴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상반기 1년 그러니까 연초 수입량 갖고는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수입량 자체는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축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예상을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들을 업계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네켄 코리아나 BOK처럼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구조조정도 조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디아지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발적 조기 퇴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돼야지 술 시장은 늘어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올해 어쨌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힘들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좋기 때문에 국내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가 걱정이 될 뿐이지 대기업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요건 한번 지켜보죠.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좀 좋아지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간단하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맥주 침전물 관련해서 먹어도 되나 이런 기사가 컨슈머치 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맥주 침전물 효모니 마셔도 된다, 믿어도 될까 이런 기사인데 여기 이제 대표 밀맥주를 좀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셔도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필터링한 맥주에서는 효모가 없겠죠. 대부분의 라거들, 특히 이제 대기업 라거들 같은 경우는 필터링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터링 완벽하게 또 해야 되고 그 맥주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효모가 침전되거나 아니면 떠다니는 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데 파이스비어 같은 거 뿌연 거 그거 다 효모거든요. 효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단백질도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는 그 응집도가 낮은 효모를 쓰면은 맥주가 불투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투명함 속에는 단백질과 효모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게 필터링을 하지 않은 이제 맥주들 같은 경우는, 병임된 맥주들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 그런 것들이 뭉쳐서 밑에 가라앉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미 기한이 아주 긴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마셔도 되는데 그게 맛이 꺼림직하면 그냥 안 드셔도 돼요. 가만히 있다가 특히 병제품 같은 경우는 위에만 이렇게 따라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딱 흔들어서 잔에 따랐을 때 가만 두면은 그런 것들이 밑에 쭉 가라앉거든요. 위에 것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하거나 아니면 스타일에 맞지 않는 불투명도나 효모가 너무 강할 때는 솔직히 맛이 좀 꺼림직해지긴 하죠. 만약에 제가 고른 뭐 카스라는 맥주가,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카스가 맛이 딱 따랐는데 막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면서 뭔가 껴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맥주를 마시지 않겠죠. 그 맥주가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맥주 일단 스타일에 맞지 않고 제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어떤 형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분 나빠서라도 안 마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향미에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이거 뭐 카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심전물이 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이 뭐 에일이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뭐 기분 안 좋게 할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면 마셔도 되고요. 그게 싫으시면 가만히 냅다가 위에 것만 드셔도 됩니다. 건강하게 문제가 없다. 맥주 양조 시설은 굉장히 오히려 다른 술보다 굉장히 외부 세균에 침입하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끓이잖아요. 예, 유일하게 끓이는 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균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정상적인 양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CIP 같은 것들을 굉장히 철저히 하거든요. 맥주 양조장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어떤 물질로 굉장히 강하게 하고, 또 양조하기 전에도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그 약산성 물질로 또 한 번 소독을 하고 양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맥주는 굉장히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될 만한 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심각한 뉴스가 나왔는데, 더벨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는데 제주 맥주가 자본 잠식 상태에 돌입했다고 하는 뉴스예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고요. 3년이 지났는데 IPO 당시 제시한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고, 2023년 기준 목표 매출 달성률이 예전에 IPO 했었을 때에 이제 제시했던 목표 달성률에 비해서 20%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 매출이 224원으로 6.3%로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이제 110억 원이에요.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영업 손실이 계속 있고요. 단기 순손실 규모는 2022년 248억 원에서 2023년 122억 원으로 축소하긴 했네요. 100억 원 정도. 그래서 2025년까지 추정 실적을 증권 신고서에 명시했고, IPO 할 때 성장성이 적자 기업의 상장 기율은 테슬라 요건에 따라서, 그쵸? 2023년 에비타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액을 산정했죠. 그래서 당시에 추정한 매출액이 1148억이었대요. 너무 괴리감이 크죠. 3년간 4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2021년 첫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2023년까지 219원의 흑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대한 거겠죠. 누가 그걸 예상합니까? 저번에 저희가 알쓸맥잡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규모다라고 저희는 애초에 상장할 때부터 봤거든요. 크래프트 맥주까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시장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크래프트 맥주가 테슬라라고 하는 어떤 혁신하고 연결시키는 순간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크래프트 맥주는 혁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양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맥주 스타일 면에서 실험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혁신의 영역에는 크래프트 맥주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영역에서 혁신이라는 건 뭔가요? 뭔가 기술적인 뭔가 같은 생산 기술 생산 속도 같은 모든 혁신을 통해서 결국은 자본 수익률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 자본시장에서의 혁신이거든요. 그런데 크래프트 맥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AI나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뭔가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뒤바꾸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산 기반이 나오고 생산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 수익률이 대단히 높게 실현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코카콜라는 벌써 망했게요. 코카콜라가 오리지널에 지금까지 쭉 있었던 거는 코카콜라 같은 식음료는 혁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성의 영역이에요. 제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크래프트 맥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식음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진정성이에요. 만약에
코카콜라 같이 이런 음료 부분이 혁신의 대상이었다면 코카콜라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코카콜라를 위협했던 여러 가지 콜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들고 나왔든 코카콜라가 오리지널 이름으로 여전히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거는 그 분야는 이제 진정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가 오리지널이라고 이미 이름을 붙이고 코카콜라가 예전에 몇 번 다르게 변화하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다 안 됐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고 바뀌기 힘들고 어떤 혁신의 영역이 있지 않은 게 이 식음료 시장이에요. 뭐 새우깡 다 마찬가지. 새우깡 언제적 과자입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우깡이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뭐 거기다가 매운 것도 넣고 쌀도 하고 오리지널이 짱입니다. 그죠? 크래프트 맥주도 좀 그런 영역으로 봐야 돼요. 물론 외형은 대중 맥주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다른 향미를 가질 수 있고 양조적인 과정이나 아니면 향미 부분에서 새롭고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혁신이라고 말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진정성을 잘 구축하고 믿음을 오랫동안 보여주며 그 가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 오히려 생존할 가능성이 큰 분야가 바로 이 크래프트 맥주 영역이고요. 더구나 이거는 알코올성 음료잖아요. 일반 코카콜라 같은 소다보다 훨씬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규제의 영역이고 이런 맥주 시장에서 혁신을 얘기해서 그죠? 눈먼 돈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제주 맥주 같은 경우 5년 정도 이제 테슬라 상장 요건에 맞는 실적을 냈는지를 보고 나중에 상장 폐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주 맥주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지고 있다거나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거나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어서 뭐 모든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가져오기만 해봐 내가 다 사줄게 뭐 이런 어떤 시장이 아니잖아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알코올성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라고 하는 유통에 의해서 좌우되는 브랜드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좌우되는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곰표라고 하는 뭐 맥주 브랜드도 아닌 어떤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말미에 제주 맥주는 지난해 임직원의 40%에 대해서 희망 퇴직을 단행하고 뭐 대표이사가 급여 전액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영업손실금 6억 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이건 굉장히 임시적인 얘기고요. 자본 잠식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 292억 원을 밑도는 부분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합니다. 113억 원이 감소했네요. 자본 총계가 자본 잠식에 들어갔네요. 일단 자본 잠식에 들어간 회사는 주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본 잠식이 들어가서 단다고 했었을 때 비상장이라고 하면은 뭐 증자를 한다거나 뭐 감자를 한다거나 뭘 통해서 어쨌든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IPO 됐잖아요. 상장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대주주가 주식들을 막 사가지고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죠? 어차피 이 상장 주식 시장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잃으면 누가 돈을 얻는, 누가 돈을 얻으면 누가 잃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PO는 굉장히 조심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아쉽네요. 2026년부터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노 부담으로 작용한다. 테슬라 상장한 제주맥주는 2025년까지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서 법차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네요. 요거가 이제 들어가면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겠네요.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기할 경우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보니까 딱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제주 맥주의 법채소는 121억 원으로 자본 총액의 52% 규모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네요. 줄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 맥주는 그냥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잘 되기를 바랬어요. 제주 맥주가 성공해야지만, 제가 이거 진짜 3, 4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제주 맥주가 성공해야지만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고요. 뭐 세븐보리에도 상장하고 다 상장하세요. 상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조그만 맥주로 먹고 사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또 희망을 갖고 뭔가 하고 돈이 들어와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다 작살났으면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자본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조금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데일리에서 단독이 나왔습니다. 주류 온라인 판매 물 건너가나 조세현 폐해커 반대. 요거는 이제 주목해봐야 될 기사입니다.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이제 맥주 업계에서 일부에서 계속 주류 온라인을 해야 되려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희망의를 돌렸는데, 저는 예초부터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주류 온라인은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사나 여러 곳에서 주류 온라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오고 뭐 이게 나왔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주류업계가 소비자 편의 제고를 명분으로 요구한 주류 온라인 판매가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은 주류 접근성이 높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 음주 확산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이데일리 TV가 입수한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 사항 연구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통신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피상적이고 일차원적인 접근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류업계는 온라인 통신 판매를 제조업체 수입을 도입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자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국민건강 훼손 및 음주로 인한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것으로 반대했고, OECD 38개 회원국 중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현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주류 소비와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약해 주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국가. 요거는 팩트입니다. 요거는 팩트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주류를 판매하는 게 우리나라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예요. 그러니까 주류를 생산하는 거는 허가제입니다. 그런데 주류를 판매하는 건 신고제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할 때 밑에 사업자 등록 발급을 받을 때 밑에 주류 판매한다고 그냥 V자 하나 딱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술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국집에서도 술을 팔고, 설렁탕집에서도 술을 팔고, 치킨집에서도 술을 팔고, 고깃집에서도 술을 팔고, 파스타집에서도 술을 팔고, 음식을 파는 모든 곳에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나라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리고 편의점 다 팔 수 있죠. 그죠? 편의점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의 영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면허를 받은 곳에서만 팔 수 있고, 심지어는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하루 종일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술을 판매한다는 것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파는 게. 그리고 술을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류 온라인 및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부가적인 규제로 살 수 있는 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의 경우 주류 유통 단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도수가 낮은 주류만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주류 유통 권한을 주정부 주도하에 각 주별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맥주 사전에 났을 때 주류 유통 권한을 주 정부가 깐깐히 관리를 하고 판매까지 허가를 주고 있어요. 영국과 호주는 심야 판매 금지 명령, 배송 시간 제한, 판매 제한 구역과 같은 부가적 제도를 병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외된다는 말씀드렸었죠.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류 판매 면허 허가 방식이 아니라 주류 접근성 높인다고 있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주류 판매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매업 면허의 경우 신고만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의제 면허가 전체 판매 면허업 중 99%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을 하면 누구나 술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세현은 주류는 국민 건강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 단순히 판매업자 판매 증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면을 측면만을 보장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를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논리가 깨져야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판매가 너무 빡세, 규제가 빡세.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는 그럼 요 정도는 풀어줄게. 맥주에 한해서 뭐 이렇게 알고도스가 뭐 5도 밑에 한해서 3도 밑에 한해서 요런 식의 그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미국, 영국, 뭐 호주라고 해서 모든 술이 다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낮은 알코올 도수의 일부 주류에 한해서만 온라인으로 팔 수가 있고 증류주요, 위스키 같은 거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판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류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명분이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편의점, 마트, 정말 편의점은 진짜 코너에 가도 많잖아요. 인당 뭐 진짜 뭐 동네만 해도 몇백 개의 편의점이 있는 이곳에서 술을 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을 안 팔면은 편의점은 망해요. 굉장히 중요한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술, 담배가. 이런 환경에서 게다가 편의점 앞에 있는 그 있잖아요. 의자 앉아놓고서는 그죠? 간이 테이블 놓고서는 그 앞에서 또 술을 먹을 수 있네. 대단하죠. 야외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술 먹을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술을 먹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겪은 일인데 미국은 함정 수사?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내요. 편의점에 보내요. 술을 사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술을 팔았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바로 그냥 영업정지 3개월 들어갑니다. 이거 해도 꼼짝도 못해요. 이거 왜 함정 뭐 합니까?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요. 난리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을 판매해 보시면 알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저도 독립맥주 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지만 나이가 조금만 좀 어리다라고 싶은 분들이 오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술 파는 입장에서는 법도 무서운 것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술 파는 것들은. 술은 어쨌든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인 건 맞거든요.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까지 풀어준다고 하면 솔직히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것이고요. 지금 뭐 총선 앞두고서는 뭐 그린벨트 풀어주고 뭐 이런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사람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뭔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욕망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줘서 뭔가 표를 더 구하려고 하는 어떤 게 있지만 만약에 주류 온라인 판매를 모두 풀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술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편익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익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뭐 칼날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는 편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게 편익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솔직히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싸울 수밖에 없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자본의 어떤 편익보다는 국민 건강에 대한 편익이 조금 더 우세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싸움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주류 판매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명분이 없다. 또 그렇다면 국내 크래프트 맥주만 풀어주기에도 솔직히 명분이 크지 않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류 제조 사업이 대단한 부가가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회적 혁신을 가지고 와서 뭔가 큰 자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고, 시장 규모상 뭐 미국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시장 규모가 작고 그런 곳에서는 그런 것도 명분이 쉽지가 않죠. 수출이라는 명분이 거의 유일한데 국내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유일한 명분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좀 눈먼 돈이나 혹은 명분을 챙기기 위한 구색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크래프트 맥주, 국내 크래프트 맥주에서 스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세계 크래프트 맥주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맥주 향미 자체로는 특히 크래프트 영역에서 호비 핵심이 되는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를 향미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호비 수입품이잖아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 특히 미국 그 홉향을 내는 홉들은,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뭐 IPA 계열들, 미국 IPA 계열들 내는 그런 향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홉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100%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는 신토부리 제품이에요. 자기네 땅에서 나는 홉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잖아요. 같은 맥주라도 들어가는 홉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격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만약에 미국 IPA, 특히 뭐 NEIPA, 요즘 나오는 뭐 더블 NEIP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블 드라이 홉 뭐 IPA니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 트리플 뭐 IPA니 뭐 이런 것들의 홉향을 내기 위해서는 아마 제조 가격이 미국 현지보다 한 3배는 비쌀 겁니다. 그들이 넣는 홉의 양을 우린 넣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향미로 미국 크래프트 맥주를 이기겠어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를 어떻게 수출합니까? 벨기에요? 벨기에 현지에서 나오는 효모들로 만드는 벨기에 뭐 트라피스트 맥주들, 아니면 벨기에 정통 스타일의 맥주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죠? 진정성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제품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벨기에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다고 할지라도 벨기에에서 나오는 벨기에 맥주를 이길 수 없잖아요. 김치랑 똑같다니까요. 벨기에에서 김치를 만든다고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김치의 진정성과 오리지널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치를 수출할 수 있지만 벨기에에서 만든 김치는 우리한테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죠. 미국에 우리의 김치를 수출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김치를 우리가 수입하지 않죠. 혹은 미국에서 만드는 김치를 유럽에서 수입하지 않죠. 이게 식문화예요. 이게 식문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간과를 하고 맥주를 수출을 크래프트 맥주를 수출하겠다느니 거기서 편익이라느니, 이게 기본적으로 이 크래프트 맥주 비즈니스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맥주를 김치랑 비교하는 이유가 이게 식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배추가 없습니까? 미국에서 고춧가루가 없나요?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뭐 젖산균이 없나요? 미국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바이 USA 이런 게 찍혀 있는 김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 있는 김치가 뭐가 됐든 가격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맥주라는 크래프트 맥주 사업은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따뜻한 봄 기운 맞으면서 희망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